청소나 하시죠, 어머님.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청소부 할머니는 그저 빗자루를 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회사의 미래를 바꿀 조언을 남기려 했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한마디. 결국 회사는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요. 과연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쉽게 간과하게 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견 가족기업 우진산업의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엔 건실한 회사였지만 요즘 들어 자금 유동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한켠에서 묵묵히 복도를 쓸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윤정희 할머니, 78살의 이 할머니는 사실 이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고 회장의 아내였죠. 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회사에 나타나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할머니의 존재감은 그저 청소하는 노인네에 불과했죠. 직원들은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이세영은 더했어요. 40대 중반의 세영은 현재 우진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라는 태도였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인네가 무슨 경영을 알아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창업자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은 명예직으로 회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기업의 기반을 다졌던 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 세영이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할머니의 입지는 좁아져만 갔어요. 복도를 쓸며 할머니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작은 사무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 직원들과 함께 밤새 일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죠. 회사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정희 할머니는 무심코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들리는 이야기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또 목표에 못 미쳤대요. 외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던데. 이런 조각난 대화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죠. 어느 평범한 오후 정희 할머니는 회사 복도를 청소하다 무심코 경영진 회의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대경기업과의 계약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영의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경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걱정됩니다. 재무이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어 세영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이 계약을 놓치면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때였어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던 회사와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진산업도 큰 위기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세영이 홀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조심스레 노크를 하고 들어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요즘 대경기업과는 거래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부도 위험이 있어 보여. 할머니의 말에 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구닥다리감으로 회사 운영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대경기업은 우리 회사의 최대 거래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르신들의 낡은 경영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정희 할머니는 세영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하던 할머니는 문득 80년대 초반 회사가 작은 위기를 맞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위험한 거래처에 대한 경고를 주변에서 받았지만 남편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고 결국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과 위험은 달라지지 않는 건데 정희 할머니는 쓸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이 있은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세영은 오히려 대경기업과의 대형 납품 계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이었죠. 세영은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누구든 이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세영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정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대경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넣어요. 청소부가 무슨 회사 재무 상태를 안다고? 이런 말 퍼뜨리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죠.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래.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라는 속삭임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정희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들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음 날 세영은 대경기업 최고 경영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그 자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죠. 우진산업과의 파트너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경기업 대표의 말에 세영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세영의 가슴은 성취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우진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자신의 경영 능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할머니의 구시대적 걱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로 돌아온 세영은 임원들을 소집해 계약 성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부터 우진산업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임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죠. 그 소리를 복도에서 들으며 정희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우진산업은 대경기업에 납품할 제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직원들은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세영은 매일 공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납기일을 절대 지켜야 해요.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납품 일정에 맞춰 모든 제품이 완성되었고 대경기업에 성공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세영은 회사 전체 회식을 열어
이를 축하했어요.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최소 3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부딪혔죠. 그러나 그 축하 자리에 정희 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자신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랐지만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죠. 세영은 대경 기업과의 계약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자신의 경영 능력이 증명되었고 주변의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구시대적 감각은 현대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만 더욱 굳어졌죠. 납품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경 기업에서 대금 입금이 지연된 거예요. 처음에는 행정상의 실수라는 설명이 돌아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무팀 직원들의 얼굴엔 점점 긴장감이 서렸어요. 사장님, 대경 기업에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 봤는데 계속 다음 주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네요. 재무팀장의 보고에 세영은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회사들은 원래 결제가 좀 느려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20억 원이라는 거액은 우진산업의 현금 흐름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게다가 대경 기업과의 계약을 위해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회사의 자금은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내부 회계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어요. 영업팀장은 최근 회의에서 입금이 늦어지는 거래처가 점점 늘고 있다고 보고했죠. 최근 몇몇 거래처들이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경 기업과의 거래가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으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영은 이런 보고를 들어도 겉으로는 태연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대경 기업 같은 대형 기업과 거래하면 이런 일이 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활한 납품에 집중하세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초조함이 커지고 있었죠. 어느 날 늦은 오후 정희 할머니는 모두가 퇴근한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을 발견했어요. 몇 개의 숫자와 대경 기업 긴급 신용 점검, 미수금 증가 위험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는 그 종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생전에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회사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죠.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세영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할머니는 어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세영아, 이것 좀 봐요. 어제 회의실에서 찾았는데 대경 기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 같아. 그리고 우리 회계팀 직원들이 요즘 얼굴이 어둡더구나. 혹시? 세영은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영역이 아니잖아요. 청소하시다 주워온 쓰레기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참견했네. 그날 저녁 회계부 과장 김민석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에서 빗자루질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할머니였죠. 민석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희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할머니, 혹시 회사 상황에 대해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경기업,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종종 부도 위험이 있어요. 민석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곧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도 최근 대경기업의 재무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할머니, 저도 사실 그 회사가 조금 걱정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자신하시니 민석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러나 민석도 결국 세영의 결정을 따라야 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대경기업의 대금 지연이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매일같이 대경기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대경기업이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사장님, 대경기업이 부도 났습니다. 우리 납품 대금 20억은 어떻게? 재무팀장의 다급한 보고에 세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계약 성사를 자랑했던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죠. 직원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정하세요, 모두. 이건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당장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세영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경기업의 부도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연쇄적으로 우진산업과 거래하던 다른 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빗발쳤죠. 계약을 일시 중단하고 싶습니다. 납품 일정을 미루고 싶습니다. 등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무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거래처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미수금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구멍이었어요.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심지어 직원들 급여 지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영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의 태도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습니다.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관리부가 제대로 신용조사를 했어야지. 나는 계약만 성사시킨 것뿐이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녀의 말에 임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영이 보이는 리더십은 돌아가신 남편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남편은 항상 내 책임이요.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말했었죠. 이틀 후 우진산업에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거래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은행 담당자는 직접 방문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경기업 사태로 인해 귀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임원들은 위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유일하게 늦게까지 남아있던 회계부 과장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민석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희 할머니의 말에 민석은 조금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관리하던 해외 거래처들, 그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었어요. 민석은 할머니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지만 결국 그도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무시한 것이죠. 정희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겠지. 사장님 결정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빗자루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진산업은 점점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세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정희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진산업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대경기업 부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회사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였어요. 공장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매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대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채권단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귀사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라 모든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합니다. 세영은 그 공문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우진산업에게 대출금 상환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회생 절차 신청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은행과 협상해야 합니다. 재무이사의 조언에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두려움이 컸어요. 은행을 찾아간 세영은 냉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영 사장님,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렵습니다. 우진산업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은행 지점장의 말에 세영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임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임원들의 질문에 세영은 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세영 앞에 작은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세영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였습니다. 세영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남편이 회사를 만들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 우진산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회사가 아니었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우리 회사의 DNA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 우선 창업 초기에 함께했던 해외 거래처들이 있어. 특히 일본의 다카하시 상사와 독일의 슈미트 그룹은 지금도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을 거야. 이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허 중 일부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남편이 생전에 구상했던 아이디어인데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아닐까 싶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을 믿어주렴. 그들은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이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내 말이 도움이 되길 바라.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단다. 세영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죠. 청소부 할머니의 조언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세영은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구식 방법으로는. 세영은 중얼거리며 편지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일었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세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든 재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막막해지기만 했죠. 그때 문득 휴지통에 구겨진 할머니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세영이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고 있을 때 회계부장 김태현이 급한 보고서를 전달하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에 제출할 재무보고서. 문을 열자마자 말을 꺼내던 태연은 세영의 손에 들린 구겨진 편지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세영은 당황해서 편지를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태연의 눈에 편지 내용 일부가 들어온 후였습니다. 그게 정희 할머니께서 주신 편지인가요? 태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이에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일본 다카하시 상사와 독일 슈미트 그룹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세영은 놀라서 태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태연은 쓰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제 정희 할머니께서 저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그 두 회사와 우리가 창업 초기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더군요. 태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15년 전 자료입니다. 다카하시 상사와 슈미트 그룹이 우리 특허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던 증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성장 단계라 전략적으로 협력을 미뤘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들과 다시 연락할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영은 태연이 건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곳에는 할머니의 편지에 언급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정희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룻밤 내내 창고를 뒤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역사를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할머니의 조언을 경영전략팀에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팀원들도 태연이 찾아낸 자료를 보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지금 당장 연락해봐야 합니다. 경영전략팀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거래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귀사의 대출금 상환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3일 내로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영은 그 통보를 받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현 상황에서는 부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이사의 냉정한 분석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죠. 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가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다카하시 상사와 슈미트 그룹에 연락은 해봤나요? 세영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태연이 대답했어요. 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우리 기술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영은 태연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협상을 진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고 하죠. 다음 날 세영은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우진산업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세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래처와 직원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영이 회견장을 나올 때 복도 한켠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정희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후회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세영은 속삭였지만 이미 그곳에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부도 사태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산업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회사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직원들이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더 이상 대표이사 자리에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새로운 CEO로는 뜻밖의 인물이 선임되었습니다. 바로 회계부장이었던 김태현이었어요. 이사회는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통찰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태연의 첫 번째 결정은 놀라운 것이었죠. 정의문화재단의 설립이었어요. 우리는 고 회장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태연의 선언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정의문화재단은 젊은 기술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태연은 또한 일본의 다카하시 상사와 독일의 슈미트 그룹과의 협상을 재개했어요. 늦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우진산업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죠. 우리는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다카하시 사장의 말에 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문화도 크게 바뀌었어요. 누구든 귀 기울이는 문화가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연장자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희 할머니의 지혜를 무시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태연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고 회장과 정희 할머니의 사진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경청은 성공의 열쇠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한편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우진산업 곳곳에 살아있었어요. 태연은 매주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가 회사 소식을 전했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 할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우진산업, 혁신 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식당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 아시나 봐요?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조금 알았지요. 주인은 더 묻지 않고 떠났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회사가 이제 다시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걸로 됐지.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모두가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한마디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작아 보였던 한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이런 숨겨진 인생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